보어 공동체의 초기 형성과 이동. 보어 공동체는 남아프리카 초기 식민지화 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했으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동안 케이프 식민지와 그 주변에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보어 공동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가 1652년 케이프타운을 설립한 이후 등장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보어 공동체의 형성과 이동 과정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의 중간 기착지로 케이프 지역을 활용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과 가축 사육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초기 VOC 직원들은 농업과 물품 보급을 직접 담당했지만 점차 유럽에서 정착민들을 모집하여 농업 활동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 정착민들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위그노,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VOC의 지원 아래 케이프타운 주변에 정착하여 농업 생산과 가축, 사육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VOC는 정착민들에게 토지와 가축을 제공하며 농업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정착민들은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VOC에 납부해야 했으며 높은 세금과 강제 징수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초기 보어 농민들은 밀, 포도, 가축 등을 생산하며 VOC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경제 구조는 점차 정착민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VOC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 통제는 정착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VOC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어 농민들이 VOC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케이프타운 주변 지역의 농업 자원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경작지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초기 정착지의 토양은 과도한 경작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가축 방목을 위한 목초지도 점차 부족해졌습니다. 둘째, VOC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농업 경영을 추구하려는 농민들의 욕구가 이동을 가속화했습니다. VOC의 규제는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고 정착민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농업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어 농민들은 내륙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생활 방식을 형성하였습니다. 내륙으로 이동한 보어 농민들은 트랙보어라고 불리며 유목적 농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트랙보어는 특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을 방목하며 이동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가족 단위로 이동하며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VOC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점차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트랙보어는 케이프타운의 도시 중심적이고 집단적인 정착, 생활 방식과 대조적으로 개별적인 생활과 유목적 농업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트랙보어의 생활 방식은 VOC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VOC는 내륙으로 이동한 정착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트랙보어는 사실상 VOC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인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트랙보어는 자신들만의 규범과 법률을 수립하여 지역 사회를 운영했으며 이는 이후 보어 국민주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트랙보어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한 강한 종교적 기반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신앙과 결부시켰습니다. 보어 농민들의 내륙 이동은 토착민들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코이코이와 산 같은 토착민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보어 농민과 토착민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이코이는 가축을 제공하고 보어 농민들은 유럽 무역품을 교환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보어 농민들이 점차 더 많은 토지와 목초지를 점유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보어 농민들은 농업과 가축 사육을 위해 넓은 토지가 필요했고 이는 토착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보어 농민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토착민들의 영토를 차지하거나 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코이코이와 산은 보어 농민들의 압박에 저항했지만 1713년과 1755년에 발생한 천연두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방어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들은 토착민 공동체를 억압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어 농민들의 내륙 이동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VOC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보어 농민들은 자치적인 정치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각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공동체 내에서 규범과 질서를 스스로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자치적인 정치 구조는 보어 국민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어 농민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자신들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보어 농민들의 사회적 구조는 인종과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백인 농민들은 상층 계급을 형성했으며 노예와 토착 및 노동자들은 하층 계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남아프리카 사회 내 인종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이후 아파르테이트 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보어 농민들은 내륙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했습니다. 보어 농민들의 활동은 19세기 데이동 그레이트 트랙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동은 보어 농민들이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로 내륙으로 이동한 사건으로 남아프리카 내륙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데이동은 보어 농민들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새로운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정치적,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동은 남아프리카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보어 공동체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보어 농민들의 이동은 남아프리카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가축 사육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 내륙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토착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사회 내 인종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보어 농민들은 자신들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억압은 현대 남아프리카의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현대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자립의 기초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종 간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씨앗을 뿌린 복잡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현대 남아프리카의 정체성과 도전 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